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JTBC의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사흘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대미 투자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조치들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가지 혐의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노총 등 노동계는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엔 최대 100mm, 그 밖의 수도권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엔 앞서 합의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강희 특파원, 이 대통령 벌써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3시쯤 공군 1호기를 타고 이곳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인근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현재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 걸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늘 변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요? 네, 사실 며칠 전부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 백악관 주변에서도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우선 앞서 합의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과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 역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입장에선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관련된 이른바 동맹 현대화 문제, 그리고 이 방위비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이슈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네, 쉽지 않은 회담에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대통령이 묵고 있는 숙소 인근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쉽지 않은 회담이지만 회담이 임박할수록 여러 쟁점들이 하나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비서실장까지 방미단에 합류해서 회담 직전까지도 고위급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도 회담 결과와 관련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으로 향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엔 처음으로 일본에서 양자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미국발 관세 협상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경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를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배경엔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과의 성공적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관세 협상 관련 토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분으로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이 1시간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이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도움말 형태로 전해줬다. 그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감사하는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그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경험을 공유하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그로부터 조언이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대통령실은 각 정상의 개성과 양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경험담은 단지 참고가 될 뿐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가지 혐의입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의 전직 총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오후 5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입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언 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내란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회의마저도 5분 남짓 만에 끝내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마저 차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관련해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최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이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담겨 있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자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그 밖의 의혹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합니다.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서 전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 앞으로는 수사에 협조할지가 주목됩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특검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씨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 소환합니다. 전 씨는 통일교와 김 씨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힙니다. 핵심은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 씨에게 건넨 명품 목걸이와 샤넬백입니다. 전 씨는 김 씨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면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청탁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이후 이번이 첫 조사인 전 씨는 각종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전 씨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김 씨는 구속된 이후 4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당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추궁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받지는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씨가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도 통일교 측 청탁과 관련해 그간 확보한 증거물 등으로 김 씨를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김 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달 31일까지 최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한 강아지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됩니다. 전기 자전거에 매달려 수 킬로미터를 끌려다닌 겁니다. 동물단체는 또 다른 동물학대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보더콜리, 숨을 헐떡입니다. 지난 22일 천안시 산책로에서 한 견주가 전기 자전거에 강아지를 체인 목줄에 매달고 수 킬로미터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 아이가 누워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산책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마라. 살려달란 듯 애달프게 짖던 강아지를 주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물병원이 아니라 시 보호소로 옮겨진 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50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견주는 개가 살이 쪄서 운동시키려고 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견주가 이전부터 강아지를 공원에 홀로 풀어놨고 견주에게 남은 다른 강아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시 동물보호팀에 긴급 격리 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핏자국이 남아있는 산책로엔 단순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계속되는 동물학대 막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를 비판해왔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럼프의 뒤끝을 예고한 리스트,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I'm not a fan of John Bolton. He's a real sort of a lowlife. FBI가 볼턴을 압수수색한 건 백악관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 트럼프를 비판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의 자서전, 정부의 깡패들에는 6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가디언, 이 명단에서 수사를 당한 사람이 존 볼턴을 포함해 벌써 5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이 명단이 새 행정부의 적 리스트가 아니냐는 비판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캐시 파텔 FBI 국장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Is he on your list because of a personal vendetta? Well, it's not whatever we want to call it, Senator. With all due respect, it's not an enemies list. That is a total mischaracterization. 파텔 국장 존 볼턴을 압수수색한 그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를 배신했다면 누구든 명단에 오를 수 있다며 비평가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트럼프가 사법기관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리 한가운데 커다란 열기구가 착륙한다면 어떨까요? 열기구가 영국 주택가의 아침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열기구를 띄우는 불꽃이 추락을 막기 위해서 거리 한가운데서 여러 번 솟아오릅니다. 산책을 하던 강아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자동차가 늘어선 영국 베드포드 거리에 열기구가 내려앉습니다. 행인들 천천히 줄을 끌어당겨서 열기구의 착륙을 도왔고 안전하게 땅을 딛자 바퀴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열기구와 관련된 사고 1976년부터 영국에서 단 98건밖에 없었던 사고라고 합니다. 한 센서 회사의 홍보용 열기구로 확인이 됐는데 추락하게 된 원인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도 지붕에도 전선에도 부딪히지 않은 완벽한 무사고 착지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24시간을 채우고서야 끝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배달, 운송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불분명한 기준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 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직접 교섭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노사 간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TF를 구성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간의 판례나 판단 기준을 살피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합법적 쟁의의 범위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엔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남았습니다. 김 후보는 친한계와 탄핵 찬성파를 끌어안는 전략으로, 장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하면서 각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당대표 후보들 중 반탄 주자들만 결선에 들어간 상황.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다시 한번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중 누구에게 공천을 줄 거냐는 물음에 한 전 대표를 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장 후보는 같은 질문에 전 씨를 택했는데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김 후보는 친한계와 찬탄파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 후보는 한 전 대표가 김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명확한 표현이죠.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커뮤니티나 이쪽에서는 저를 계속 최악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장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흡수되는 한 전 대표 지지표가 있겠지만 지지자 이탈 효과로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친윤석열계와 반탄파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장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약속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새 당대표는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12연패를 벗어나 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뽑아내면서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반면 기아는 2번이나 있었던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5연패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공다솜 기자입니다. 12연패를 끊으려는 롯데의 타선은 1회부터 폭발했습니다. 4번 타자 레이에스가 큼지막한 3점 홈런으로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2회엔 신인 내야수 박찬영의 3루타로 한 점을 추가했고 3회에도 이호준의 안타와 황성빈의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쌓았습니다. 승부를 결정지은 건 4회 초 6대2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NC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8점을 터뜨리며 빅이닝을 만들어냅니다. 2개의 홈런을 포함해 총 16개의 안타를 몰아쳤고 선발 타자 전원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팀 최다 득점인 17점을 뽑아내며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연패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팀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대한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께서도 그렇고 선배님들이나 형들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밝게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이나마 그래도 조금 끄는 것 같습니다.
반면 좀처럼 적시타가 나오지 않은 기아는 5연패했습니다. LG와 경기에서 안타 13개와 볼넷 5개로 18차례나 출루에 성공했으나 부족한 집중력으로 역전을 허용하며 8위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3위인 SSG와의 격차는 4경기도 나지 않는 상황. 한 경기 결과만으로 순위가 출렁일 수 있는 접전 속에서 가을 야구를 향한 중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중부와 호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많게는 80mm, 호남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